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이재명 저는 민주당 소리를 하기 싫어서 내로남불당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당 후보가 캠프의 정책조정단장으로 영입한 교수가 최백은 건국대 교수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퇴는 했더군요. 근데 하여튼 최백은 건국대 교수를 놓고 천군만마를 얻었다 어쩌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백은의 전문성과 사퇴는 했지만 이재명의 정치가 결합하면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최백은 교수가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외쳐온 분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정책이 최백은 교수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비록 사퇴는 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최백은 교수는 국민의힘에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 민주당에 영입됐다가 사흘 만에 사생활 문제로 영입이 취소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 조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차이점은 이런 글을 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노숙함과 젊음을 비교하려 했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아마도 여성의 미모를 내세워 감성팔이를 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새 소위 교수들의 일부 교수긴 하지만 교수들의 품격이 이렇습니다. 최백은 교수가 제안했던 통화정책 한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자 한국은행 들의 근심이 아주 커졌다고 합니다. 최 교수는 2020년 지금부터 1년 전에 민주당의 한 모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느니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100배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면은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에세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한은은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된다. 이게 작년 최백은 교수가 민주당의 한 모임에서 한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한국은행밖에 없습니다. 권리가. 마구 돈을 찍어서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부자는 돈 가치가 떨어져서 큰 손해를 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돈이 없으니 손해볼 게 없고 또 돈까지 손에 넣으니 좋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그게 돈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막 찍어서 뿌리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하향 평준화로 못 살게 되겠지만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경제학 교수가 할 말입니까? 경제학 교수가 맞습니까? 이 사람이?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입니다. 화폐 가치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백은 교수의 무한 통화 발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은 개나 줘라 그런 겁니다. 통화가치 안정은 레닌, 소비에트 러시아를 세운 레닌이 한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레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민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통화 시스템을 파괴하면 된다. 레닌이 그랬습니다.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레닌은 옛날에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방 후 좌익인 남로당에 의한 조선정판사가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통화교란 작전입니다. 그 당시 조선정판사 사장이 현재 국가정보원 원장 박지원의 할아버지입니다. 화폐가 기능을 잃어버린 사회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이 잘 보시고 계신 베네수엘라입니다. 화폐가 죽은 사회의 참상은 경제뿐이 아닙니다. 1920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정치, 경제, 문화를 넘어서 인간의 삶 전체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독일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가방 가득히
돈을 담아가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또 물가가 올라서 못 사고 다시 와서 또 돈을 더 가져가고 그 정도로 초인플레이션이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초인플레이션은 권위를 해체하고 허무주의와 상대주의를 만연시키며 인생이 허무되는 거죠.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의 삶을 위선적으로 만들고 투기의 난무로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불안하게 하고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린다. 인간의 진정성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옷 입는 습관 그것도 바꾸고 사기치는 거죠. 사기가 만연하고 인간들은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이 된 결과로 히틀러와 나치즘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31년에 32세의 나이로 독일 노동당을 창설하여 나치스의 수령이 되고 30년 제2당이 되고 33년 제1당이 되어 나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1933년에. 그리고 5년 후 1937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태인 600만 명을 포함한 전 세계 2천만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레닌도 1919년이면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 돈을 찍어내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종이와 잉크가 부족할 뿐이다. 막 찍으라 이거죠. 할 정도로 무제한으로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최백은 교수는 한국은행이 부자와 자본가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돈을 찍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최 교수가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 조정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미국에서 간혹 거론되고 있는 현대 통화 이론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아마 기반한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현대 통화 이론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는 재정 수입과 상관없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또 세금을 왕창 올려서 거두면 된다. 돈을 늘리느냐 마느냐 이거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순전히 정치적 문제이다. 이게 이제 현대 통화 이론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론도 아닌데 판타지, 환상입니다.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서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경제를 못 살리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대 통화 이론은 현대적이지도 않고 통화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 교수가 정확히 이 이론을 추구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정책 참모라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권혁철 자유와 시장연구소 소장이 쓴 책입니다. 옛 전경련 산하의 자유경제연구원 전략실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월간조선 11월 호에 실은 돈을 마구 찍어도 돈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을 제가 축약을 해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